여러분, 이번에는 전세가 폭등이 옵니다. 준비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는 전세가가 또 폭등하는 시장이 오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지금 상당히 지금 높게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온갖 뉴스에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지금 상승에 대한 보도만 보고 계신데요. 사실 여러 자료를 지금 보고 물밑에서 현장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전세가 상승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곧 규제가 지금 정부로부터 나올 예정이잖아요. 규제가 시작되면 다음은 이 전세가가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하겠고요. 그랬을 때 무주택자는 어떤 또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세시장 현황입니다. 지금 서울과 수도권 전세가 상승폭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률 폭으로만 봤을 때는 다른 수도권 이외의 지역들은 상승폭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서울과 수도권만 계속해서 상승폭이 급등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상승하는 거는 뭐냐면 매물이 일단 부족하죠. 전세 매물이 지금 부족하고요. 대출을 또 규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세 매물 부족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뭐 계약갱신 청구에 의해서 실제 들어갈 수 있는 매물이 좀 적다라는 것도 있고요. 뭐 또 한 가지는 실수요자들 위주의 거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규 전세 매물도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또 중요한 이유는 전세 매물보다는 또 월세 전환이 지금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월세가 지금 최근 3개월 동안 한 10% 늘었고요. 지금 전세 매물은 오히려 12%가 지금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월세 시대로 전환되는 이런 어떤 전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월세는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전세가 급감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서민 주거 부담이 굉장히 좀 가중된다, 이렇게 좀 판단해야 되겠죠. 그런데 서울의 지금 평균 전세가율이 지금 51%입니다. 지금 1분기 기준이거든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입니다. 51%인데 한번 좀 상황을 보죠. 자, 서울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이고요. 전세가율을 좀 나타낸 건데, 자, 보시면은 수도권에서 5개 광역시, 지방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1주차마다 상승폭을 좀 봤는데요. 서울을 먼저 보겠습니다. 5월 3주차에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 국면을 보이고 있죠.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0.35%까지 상승을 했어요. 지금 수도권 종합이 0.12%인데 전국 종합은 0.04%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지역들은 상승폭이 거의 없거든요. 서울만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다. 서울 전세가율이 지금 보시다시피 어마무시하게 지금 오르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인데요. 일단 서울 전체에서 몇 개 중요한 부를 좀 발췌해 봤습니다. 서울 전체는요, 지금 1분기 기준입니다. 24평이 지금 평균으로는 9억 5천만 원인데요. 전세가율은 4억 8천입니다. 결국 전세가율은 50.9%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 33평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 평균 13억이에요. 13억인데 지금 전세가율은 6억 6천, 역시 여기도 50.91%입니다. 서울 1분기 아파트 평균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50%다. 반값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반값에서, 그러니까 매매가는 급등하고 있는데요. 전세가는 답보 상태에 있다 보니까 전세가가 이제 상승이 따라가는 거죠. 자, 주요 지역들을 보면은 강남구, 서초구 뭐 이런 지역들은 뭐 24평 평균 매매가가 지금 뭐 거의 한 20억대 정도 되죠. 근데 전세가는 뭐 7억대, 8억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뭐 40% 전후 전세가율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33평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40% 전후의 전세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좀 외곽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중량구라든가 금천구,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상승폭이 크지 않다 보니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 60%대를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30평 때도 마찬가지죠. 64, 62, 62%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서울의 전체적으로 상승폭은 다 같이 컸지만 서울에도 외곽과 중심과 양극화는 계속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거를 통계 수치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 가격 지수입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전국과 수도권 5개 광역시로 좀 나눠보면요. 전국이 노란색입니다. 전국 평균은 지금 전세 가격 지수는 0.03%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도표 그림상으로 보면 자, 수도권 지역은 0.06% 상승폭이 굉장히 크다. 광역시는 상승폭이 없고 오히려 하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에 당연히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0.1%가 넘었습니다. 대부분 울산이 그 다음으로 높았는데 0.09%, 대부분 0.09, 0.04 이런 식으로 가격 지수가 상승으로 가고 있는 데들은 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결과적으로 서울만 0.1%가 넘는 굉장히 큰 가격 지수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세 시장에 대한 이 현황들이었고요. 이제는 전세 시장에 대한 앞으로 전망은 어떨 것이냐. 말씀드렸듯이 상승세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좀 전에 그 도표에서 본 대로 지역별 양극화, 서울과 지금 외곽과의 양극화가 너무나 큽니다. 서울과 지방과의 양극화가 굉장히 크고요. 서울시 내에서도 중심권과 서울시 외곽권과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크다. 이런 전세 시장의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매매 시장도 양극화인데 전세 시장도 양극화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유는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전세 물량이 왜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나올 것이냐. 첫 번째는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이 계속 진행됨으로써 지금 멸실주택이 계속 많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빌라 시장이 전세 시장이 없어진다 보니 이런 조그만 소형주택 시장에서부터 전세난이 지금 가중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비사업이 첫 번째 지금 재개발 시장의 멸실 물량도 굉장히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게 아파트까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공급 이슈입니다. 우리 지금 서울 아파트 공급이 없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공급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공급 부족 현상에 대한 내용으로 봤을 때 공급 부족은 결과적으로 전세 매물도 공급이 부족이 따라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공급 부족과 정비사업 두 번째, 세 번째로는요 실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매매 거래는 이루어지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거든요. 결국은 실수요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전세 매물은 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대출을 또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갭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막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세 물량이 좀 줄어들 거고 여기다 한 가지 더 붙인다면 향후 정부에서 어떤 규제가 나온다. 규제 정책이 나온다 그러면 규제 지역이 또 확대된다 하면은 결과적으로 물량은 더 축소되는 더 이런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정비사업과 공급 이슈, 실수요자 증가, 대출 규제로 인해서 앞으로 전세 시장도 녹록지 않다. 폭등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감히 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다음은요. 이 월세가 계속 가속화될 겁니다. 왜? 지금 기준금리가 계속 낮아지고요. 향후에 또 더 낮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금리 낮음, 저금리 상태에서는 월세 소유자들의 그자나 없는 이런 전세 물량을 월세로 전환할 것이고요. 이 월세가 전환되면 임차인들의 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불보듯 뻔하다.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한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마지막으로 대응 전략,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과 수도권의 급등을 대비해서요, 전세 수요자들이요, 지금 전세 수요자들의 대응 전략입니다. 계약 시기라든가 조건에 맞는 유연한 대처가 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세 계약을 할 때 어떤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에 맞는 대처를 좀 하는 계약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지금 현재 입주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지금 어느 곳에는 좀 나오는 곳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로 갈 수 있는 대처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미리미리 그런 입주 물량이 많은 곳들, 조금 있을 만한 곳들로 어떤 주거 이전의 계획을 좀 잡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세 수요자들의 대응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금을 좀 마련해야 되겠죠. 어차피 전세 물량도 적으니까 가격은 무조건 상승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출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전세 자금 확보하는 건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전세 자금에 대해서 무조건 확보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 여름철 굉장히 휴가 가고 정신없는 시절이지만 여름만 지나고 나면 바로 가을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미리미리 준비하는 시장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반전세에 대비해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월세 부담 낼 것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내 집 마련에 대한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무주택으로 계속 살 수 없잖아요. 지금 전세값을 올려주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내 집 마련에 대한 타이밍을 꼭 잡아야 됩니다. 뭘로 해서 잡을까요? 청약을 하든가요. 아파트 분양을 받든가. 두 번째는 재개발 아파트를 사든가. 아니면 아파트 대체자라도 사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될 거다. 왜 그러냐면, 주거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에서 가격 올려주고, 사실 쉽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내 집 마련을 하든가, 아니면 내 자금이 부족하다, 아니면 내 자녀를 위해서 집을 하나 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초기 재개발 지역에 빌라라도 사가지고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겁니다. 무조건 아파트만 고집한다 그러면 내 자금이 부족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아파트 대체제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겠고요. 대체제 중에서는 재개발 시장 초기 빌라 같은 것도 굉장히 지금 추천드릴 만한 물건이다. 그래서 대비자들, 전세 계약자들, 전세를 준비하시는 분들, 무주택자는 본 방송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대처하고 준비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거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고, 또 수요일 날 세미나를 진행하죠.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 이 내 집 마련이라든가 이런 어떤 자녀들에 대한 어떤 내 집 마련을 만들어주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대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